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번째 단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확률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에 딸려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합시다. 100원짜리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면이 0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1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앞뒤 내지는 뒤앞 이렇게 나오면요. 아니면은 2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앞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확률 변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 변수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관계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예시를 봤을 때 이 S가 뭐예요? 바로 표본 공간이죠.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 뒤, 앞뒤, 뒤앞, 앞에다가 단 하나의 실수를 이렇게 대응시켰죠. 뒤가 나오면 0, 앞뒤나 뒤앞에는 1, 그 다음에 앞이 나오면 2 이렇게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가 바로 확률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하나의 함수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마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다들 하셨을 텐데 함수의 개념, 그때 배웠던 함수의 개념과 이게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함수라는 게 뭐였냐면은 두 집합 x랑 y가 있을 때 x의 원소를 하나 골라요. 예를 들어서 1을 골라볼까요? 그랬을 때 이 1에 y의 원소를 하나를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를 대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서 3을 골랐어요. 3을 골랐는데 3에는 대응되는 애가 없다. 그럼 걔는 함수가 아닌 거였고 3에서 또 2로도 가는데 그 다음에 뭐 4로도 가더라. 이러면 얘도 함수가 아니었죠. 하나를 뽑으면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이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쪽 이 출발하는 쪽을 정의역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애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여기선 1, 2, 3이 되겠네요. 얘네만 모은 이 집합을 치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어때요? 정의역 에서 단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되는 함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 이 정의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수로 갈 건데, 근데 이때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은 이 케이스에선 0, 1, 2지만 뭐 사실은 앞에다가 파이 3.14 이런 애들을 대응시켜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은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함수지만 변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이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확률 변수는 함수인데 왜 뭐 확률 함수 내지는 뭐 변수 함수 이렇게 안 부르고 확률 변수냐?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면, 우선 첫 번째로 얘네는 이 숫자들이 나올 확률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뒤가 나올 확률 어때요? 4분의 1이죠. 앞뒤가 나올 확률은 다시 할게요.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전체 4개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예요.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요. 마지막으로 2가 나올 확률은 역시 4분의 1이겠어요. 왜냐면 전체 4개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는 확률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가 왜 변수냐면은 뒤에 가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p x는 x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p x는 1 이렇게 하면은 x가 1일 확률이 영어로 possibility죠. 그래서 x가 1일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x가 1일 확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p x는 1 은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px는 0은 4분의 1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이때 1, 0 이런 식으로 얘네가 하나의 변수가 되죠. 그래서
확률에 따라 나오는 함수이면서 또 변수가 돼가지고 두 단어를 합쳐서 확률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선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는 어땠나요? 0, 1,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성이가, 여기서 동성인 저예요. 동성이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굶어요.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과자를 먹어요. 이때 과자를 먹을 때까지 동전을 던진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성이가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첫 번째에 바로 앞면이 나와서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0번 던질 수도 있고, 100번 던져서 100번째에 겨우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1억 번 던져가지고 겨우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조 번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얘네는 다 셀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점에서 100번, 점점점, 1000번, 만번, 점점점 뭐 이렇게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앞서 살펴본 0, 1, 2처럼 유한계이거나, 두 번째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처럼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이런 확률 변수를 이선 확률 변수다라고 불러요. 반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배차 간격 8분인 강남 08번 버스가 있을 때, 08번 버스는 이제 우리가 신사역 가로수길에서 놀다가 저녁에 옷을 사러 코엑스로 가려고 하면은 타는 버스인데요. 동성이가 신사동 고개의 정류장에 도착한 뒤에 강남 08번 버스를 열심히 기다렸다 탔어요. 탔을 때 이 탈 때까지 기다린 시간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탈 수도 있죠. 0분 기다릴 수도 있고 8분을 다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1분만, 2분만, 3분만, 4분만, 5분, 6분, 7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도 2분의 1 기다릴 수도 있고, 이 사이에 또 4분의 1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 사이에 4분의 3 기다릴 수도 있고, 이게 0과 8 사이에 이 어떤 연속적인 이 구간 안에서 하나의 값을 연속적으로 가지게 되겠죠. 이 연속적인 구간에서 값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동성이한테 10kg짜리 라이언 인형이 있어요. 10kg짜리 우리 뭐 귀엽게 생긴 라이언 인형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열심히 헐헐헐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다가 이걸 후후 불어가지고 불을 껐어요. 불을 끄면은 얘네가 뭐 이만큼은 날아가겠죠. 이만큼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뭐 한 요 정도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인형의 무게가 얼마냐,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뭐 10kg 그대로 다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타가지고. 혹은 0kg, 그러니까는 다 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뭐 9, 8, 7,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는 게 아니고, 10kg부터 0kg 사이에 이 연속적인 구간에서 어떤 하나의 값을 딱 하나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과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값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 변수,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관계, 이 확률 변수, 이 함수에는 이선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에 따라 나오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확률 분포, 먼저 이선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이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값이 나올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더니 동전 샘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 X는 0은 4분의 1, 이 하나의 대응, 이게 바로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선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돼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또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따 살펴볼 거고, 하여튼 이산 확률 변수의 이런 대응 하나를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런 대응 관계를 다 모아볼까요? 가능한 걸 다 모아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가능한 걸 싹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0에서 4분의 1로 가고 1에서 2분의 1로 가고 2에서 4분의 1로 가고 다 모은 거죠. 이 함수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이고, 이 함수는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 하나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어떤 확률은 뭐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그 사이의 값들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확률들을 싹 다 모으면 1이 돼요. 이것도 당연하죠. 모든 확률 다 모으면 당연히 1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가 속하는 구간과 그 구간에 속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배차 간격 8분인 강남 08번 이 샘플에서 우리가 뭐 1분에서 3분 사이로 기다릴 수도 있죠. 1분에서 3분 사이로 기다릴 수도 있고, 요 1분에서 3분 사이로 기다릴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할게요. 이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P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대응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산 확률 변수랑 다르죠.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px는 1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때는 는이 들어갔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x가 어떤 구간에 속한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간의 함수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0분부터 8분 사이로 기다린다라고 했었죠. 그때 뭐 이 확률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이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특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왜냐면은 이 면적이 바로 확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분 있고 3분이 있을 때 요 면적이 바로 1분 이상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당연히 0이거나 양수잖아요. 뭐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다 이런 확률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어떤 구간이 가지는데 전체 구간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최소 알파분 최대 베타분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1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최소로 기다리는 경우랑 최대로 기다리는 경우랑 이 사이의 모든 경우들을 다 적분해버리면 1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모든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b보다 x가 작을 확률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a부터 b까지 a 이상 b 이하 기다릴 확률은 이 면적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상으로 확률과 통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